그러면 이번 시간 에스컬레이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에스컬레이터 구조와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에스컬레이터는 층과 층 사이의 계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계단 형태. 그래서 승객적으로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계단형 승강기인데,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터가 시간당 승객 수속률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우리 승강기에서 쓰고 있는 로프 대신해서 체인을 사용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도르래 대신 우리 도르래는 로프를 움직이는 기구였죠. 이거를 시브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톱니바퀴 기어식으로 바꿔서 하고, 또 우리 카 대신에는 이제 사람이 탑승하는 카가 아니라 계단에 서서 이렇게 찡 올라가고 찡 내려가죠. 백화점이나 우리 어디 갔죠? 저기 전철역 가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형태의 승강기다. 에스컬레이터. 이 비슷한 걸 또 무빙워크도 있다 그랬죠? 우리 근데 오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 보면 구조는 철골 구조의 트러스. 어떤 에스컬레이터도 어떤 계단에 움직이는 계단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트러스 구조의 어떤 프레임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 철골 구조가 결국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층과 상층을 연결하겠죠. 그 위에 구동 체인, 움직일 수 있는 체인을 이렇게 해서, 아마 자전거 우리 보면 앞바퀴를 이렇게 돌리면은 뒤에 이제 뒷바퀴 구동축에 이렇게 구동바퀴에 체인이 연결돼서 이렇게 그 동력을 돌리는 전달력을 바퀴로 전달하고 있죠. 구동 체인을 연결해서 여기에 연결된 계단이 이제 스텝이라 그러죠. 한 스텝 한 스텝. 이게 스텝 자체가 움직였는데 계단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움직이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스텝과 같은 방향으로 뭐가 움직여서 핸드레일이 손잡이죠. 움직여서 우리 안전선 밖에서 딱 이렇게 떡 손을 올려놓고 찡 타고 올라가죠. 양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면 이 구조를 잠깐 한번 그림으로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트러스라는 거는 이게 층과 층 사이, 뭐 1층이랑 2층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면, 우리 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트러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를 이루는 트러스가 이렇게 딱 연결되고, 층을 연결할 때 우리 실제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계단 스텝이 자동적으로 척척척척척척척척척 움직이면, 이제 요거를 타고 사람이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으면 손을 이렇게 딱 얹어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계단 스텝이랑 같이 핸드레일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요거를 이제 이 스텝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계단 체인 장치와 구동 장치를 이렇게 연결해서, 체인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요 체인이 쭉 구동 장치, 어떤 구동기, 모터나 전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요걸 돌려줘서 이 끈에 매달려 있는 스텝도 쭉 올라갔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제 스텝과 체인을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고, 뭐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뭐 아주 익숙한 장비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에스컬레이터 분류를 한번 잠깐 볼게요. 분류라 해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만 나눠져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평과 뭐 1200평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이 뭐 어떤 난간의 폭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뭐 넓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당 수송 인력이 뭐 좁은 거는 6,000명이라면 1,200은 좀 많을 수 있겠죠? 뭐 9,000명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좀 좁으면 적고, 그래서 800형은 6,000, 뭐 1,200형은 9,000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제 경사도가 좀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경사도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형 승강기라 그랬죠? 요거는 경사가 30도 미만이어야 돼요. 몇 도 미만이요? 3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30도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조건이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 높이가, 전체적인 높이가 6m가 안 되고 6m 이하이고, 또 공칭 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0.5m/s, 또 이거를 이제 분당으로 따지면 60이 아니라 반이니까 30이죠. 30m 미니츠, 분당 30m를 이하인 경우는 좀 이게 저속이고 좀 낮은 거니까, 이럴 때는 각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몇 도요? 35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본은 각도가 30도 미만이지만 단 높이가 6m 이하에 공칭 속도가 어떻게 0.5m/s, 이거 분당 시속으로 하면 뭐 분당 30m 정도의 속도에 있는 경우는 각도를 조금 더 올려서 35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속도는 0.75에 맞춰져 있어요. 아까 분당이 공칭 속도가 0.5일 경우는 좀 높이 올릴 수 있다는데 기본 속도는 0.75m/s입니다. 우리 승강기로 따지면 저속 엘리베이터에 속하죠. 0.75m/s, 0.75m/s. 그리고 경사도가 30도 초과하면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0.5도 이상이, 0.5m/s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배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지지보. 어떤 보호라는 것은 건물 층과 층, 벽과 벽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기둥과 어떤 보들, 이런 것들. 그래서 기둥 등에 설치하여 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이것도 어떤 구조, 힘이 가중, 하중이 쏠리는 거니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분산해서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선의 중심에 배치할 때 엘리베이터를요, 엘리베이터와 정면으로 또 현관의 중앙에 배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겠죠. 또 현관의 중간, 현관들이 쭉 있으면 가운데에 딱 있어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어떤 공간을 퍼져나갈 수 있게끔 층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현관의 중간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그렇겠구나 할 것 같아요. 바닥 면적은 좀 작게 하되, 바닥이 좀 이렇게 타는 면적이 좀 작게 하되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놔야 되죠. 그래서 승객이 탑승했을 때 시야가 좁아서 내가 몇 층에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잘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보여.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막 몇 층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과 승객의 시야를 넓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 통상 홀과 건물의 중앙에 설치하면 참 좋아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보통 이제 중앙에 있어서 매장도 쭉 보면 여기에 무슨 매장이 있고 뭐가 있구나. 물론 이제 뭐 물건을 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승객의 보행 거리는 최대한 짧게.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도 타고 나렸을 때 요걸 바로 타고 나릴 수 있게. 그래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저기 할 수 있겠죠. 편의 시설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배열 방식인데요. 이제 배열 방식 약간 이제 내용 보시고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배열 방식은 단일 승객, 단열은 한 줄이에요. 한 줄로 타고 하면 계속 그 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계속. 뭐 물론 이제 1층으로 쭉 올랐으면 이걸 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타고 층에서 층, 하층에서 하층 올라가는데 한 줄로 해서 쭉 해서 왔던 사람이 다시 승계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왔던 사람이 또 승계해서 올라가는 단일 승계형. 그래서 고객 유도는 용이하지만 하나의 선치 면적이 좀 커요. 왜냐면 계속 연계되니까. 그렇죠? 요 전체적으로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 단일 승객 계속 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조금 겹쳐서 이거 구부러뜨려 보자. 그래서 단열 겹쳐 한 줄이지만 계속 타고 올라가고 타려하지만 이게 불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조금 걸어놔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게 하다 보면 승객의 시야도 넓어져 한번 돌아볼 수 있으니까 승객의 시야도 넓어지지만 이게 또 걸어다서 또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하니까 복잡해요. 또 중간에 또 층에서 끼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승강장이 혼잡할 수 있다. 그래서 단열 겹침형은 혼잡해질 수도 있다. 그럼 볼게요. 한 줄이었어. 근데 요번엔 복열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손 만지고 한다면 어떻게 복열은 둘다 두 줄인데 한쪽 줄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승계해서 올라가고 한쪽 줄은 승계해서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바닥과 바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러다 보면 좀 분리시키는 거니까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오르면 내리면 교통도 분산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왜? 내려오는 게 계속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서 하니까 좀 그렇게 하나 설치 면적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렇게 하면 폭으로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승계형도 단열 승계형도 설치 면적이 컸는데 하나가 더 있으니까 복열이니까. 자, 이래서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교차하면 어떨까 해서 교차 승계형이 있어요. 승계는 하되 한번 크로스해서 교차하는 거예요. 승계하게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동은 하나, 오름과 내림의 교통이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혼잡이 적고 설치 면적도 좀 줄어들었어요. 교통이 계속 승계하는 걸 좀 분리시켜서 했더니. 하지만 이젠 시야가 딱 가려. 옆으로 돌면 가리고 전망도 나빠. 또 이게 몇 층에 있는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막 오는 거 내리는 거 복잡해서.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이제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볼까요? 단열 승계형이에요. 단열 한 줄로
그냥 이거 수직으로 봤을 때 그냥 한 줄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 있으면 계속 올라가. 그냥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한 줄로. 이렇게. 근데 이게 보니까 단열. 아, 이러니까 공간이 복잡해. 이거 한 층으로 이렇게 딱 볶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렸어. 한 줄로. 이제 승계는데 대신 이제 이렇게 걸어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걸어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걸어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단열 한 줄이에요. 다 단열 겹치면인데 한 줄로 하다 좀 복잡해. 그래서 이제 복열로 만들어 봤어요. 양쪽으로. 그랬더니 한쪽은 계속 올라가. 한쪽은 계속 내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한 층마다 서로 통로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근데 공간 많이 차지하겠죠. 정말. 그쵸? 복열 승계형.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것도 복잡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쪽은 올라가고 또 이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크로스가 좀 되면 이걸 서로 만들면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이러면 진짜 복잡해요. 이제 서로 걸리고 안 보이고 막 그랬죠. 예, 하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장단점입니다. 교차 승계형.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열 겹치면이구나, 복열 승계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이 어떻겠구나, 조망은 어떻고, 또 효율성은 어떻고,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겠구나, 또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 않겠구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성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구동기와 핸드레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스텝과 스텝 체인. 스텝을 이게 척척척 움직이는 계단을 돌릴 수 있는 체인을 걸어서, 그러놓고 이제 난간, 여기 옆에 보통 벽이 있어요. 왜? 이게 움직이다 보면 옆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난간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구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동기는, 주 구동 장치와, 핸드레일만을 움직이는 부동 장치가 있어요. 핸드레일 구동 장치. 우리 보면, 이게 한 모터로 움직일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주 구동 장치, 스텝으로 움직이는 건 따로 있고, 핸드레일은 따로 움직이는 구동 장치가 있어요. 모터로 얘기하면 모터가 두 개 있는 거죠. 서로 연동돼서 같은 속도도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더 뒷부분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핸드레일과 저기 스텝과 움직임. 제동기는 멈춰야 되겠죠? 제동기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상승 시에 하강 시와 동일한 제동기를 맞아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상승과 하강이 멈출 때는 똑같은 속도로 멈춰야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장을 보시면, 승객이 탑승한 경우가 문제죠. 왜 하중이 아래쪽으로 아무래도 쏠리겠죠.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래쪽에 하중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동거리가 상승 시에는 좀 짧아져요. 왜 그럴까? 힘을 좀 아래쪽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또 승강구 상부와 항부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잘 보이도록 설치해요. 아마 오늘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탑승해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입구, 난간이 이렇게 있고 손잡이가 있으면 난간이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 보시면 동그랗게 푸시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비상정지 버튼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상부, 하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30m 하나씩 긴 구간이고 이럴 때 20m 있을 때는 하나씩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도 혹시나 멈출 수 있게끔. 그래서 상부와 하부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잘 보여서 그걸 누르면 딱 바로 넘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구동기는 도르래 대신 뭘 쓴다고? 톱니바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프 대신에 뭘 쓴다고? 체인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감속을 위해서 감속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감속을 속도를 주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기어 장치. 그리고 역회전을 방지하는 월리언과 헬리코일 기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에스컬레이터가 한쪽 방향으로 올리게 보면은 보통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 한쪽 방향으로 운행하지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다가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건 동시에 쓸 때는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역회전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웜기어는 특징이 역회전이 되지 않죠. 구동장치 한 대에서 두 대 이상의 에스컬레이터는 무빙 역할을 연결해서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동장치 하나에 엘리베이터는 승강 에스컬레이터나 또 무빙 수평 워킹해서 걸을 수 있는 수평 그 스텝 연결하는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두 개로 연결하면 안 돼요. 한 구동장치에 하나의 에스컬레이터 이렇게만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공칭 속도 보통 이제 공장에서 제조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런 기준의 속도는 주파수는 공칭 전압에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운행하기가 내가 이게 120 메타퍼세크로 움직입니다면 125, 130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5% 안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좀 오차를 가질 수는 있어도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분당 수송 인원이 많다는데 이 공식이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마 책을 보면 한 2문제 정도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조금 공식이 어렵다기보다 좀 복잡해, 외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좀 그래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공식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공식 자체만 한번 볼게요. 우리 6120이라는 숫자가 좀 나와요. 6120. 그래서 이 뭐냐면 분당 인원의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용량이에요. 이 전동기 어느 정도 용량이면 이만큼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6120에서 전체 효율 에타, 우리 전에도 효율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효율 에타를 곱한 것 분에, 효율은 요거는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6120 에타 분에 1분간 얼마만큼 수송할 수 있냐, 수송 인원 곱하기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무게, 뭐 100kg, 60kg, 거기에 따라서 용량이 다를 수 있죠. 모터의 용량이. 그 다음에 이게 또 얼마만큼 높은 곳에 가냐, 층의 높이 몇 메타, 이렇게 수송 인원의 몸무게, 그 다음에 층 높이,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요거를 하면 어떻게 와트로 환산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로 계산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한번 나중에 한번 풀어보다 보면 또 기출문제를 한번 푸는 시간에 보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몇 명이니까 몇 명. 왜 분자에다가 곱하면 되겠다. 수송 인원이 몇 명. 그러다 그 몇 명이 아마 무게가 얼마. 예를 들면 50kg짜리 인원이 50kg의 인원이 뭐 10명. 그럼 500kg니까 2개 곱하면 되겠네. 근데 얘가 높은 것까지 몇 층까지 와야 되면 이만큼을 올려야 되니까 몇 층?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전체 그런 에너지를 6.120 효율과 전체 효율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데, 이건 뭐 대입해도 생각해뒀는데, 계산을 해도. 지금 제가 아마 설명드리면서도, 그렇구나 하면서 외우신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번 몇 번 적어보고 하시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이거를 이렇게 전동기 용량, 어떤, 이런 단위를 구해서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천하지 않고 아까 전에 했던 걸로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핸드레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핸드레일이 별도의 모터로 해서 우리 스텝이랑 같은 속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핸드레일은 디딤판 또는 스텝, 또 발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핸드레일은 위로 가고 스텝은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자, 허용오차가 있어야 돼요. 이 허용오차가 중간중간 나오실 거예요. 허용오차가 제가 2번 얘기했어요. 이것도 연습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 0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는 역방향에 표시하려고 마이너스를 한 거예요. 역방향. 위로 올라가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방향으로 2% 미만으로 허용오차 이내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2%좀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좀 저기보다 느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역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 0에서 숫자가 더 중요해요. 부호보다. 0에서 2%의 허용오차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핸드레일은 정상 운행 중일 때, 2번이에요. 운행에 반대 방향으로, 이 얘기는 뭔가 잘 보세요. 450M. 우리 승강기에서도 문이 운행 상태에서 저기 하실 때 갑자기 탈출해야 되는 건 어떻게 했죠? 300N으로 하면 열릴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450N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못 가게 막 막는 거예요. 반대방으로. 그러는데 이거는 450N보다 더 큰 힘으로 옮겨서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지시키고 이래도 멈추지 않아야지. 왜 가다가 보면 다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겨도 정지되지 않아야 된다. 핸드레일이 요거 손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핸드레일은 속도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서 속도 감지 장치까지 있어야 된대요. 핸드레일이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5에서 10초 동안 디딤판과 핸들의 속도 편차가 발생하고 이 발생하는 속도 편차가 얼마예요? 15% 이상으로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는 에스컬레이터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핸드레일 때문에 핸드레일 때문에 정지까지 가네? 예, 맞아요. 5에서 10초 동안 속도 편차가 한 15% 이상 나고 있는데 그게 5초, 10초 동안 계속 운행되고 있으면 안 돼! 멈춰! 하고 핸드레일 안전장치가 전체 에스컬레이터 정지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핸드레일 속도 차면 사람이 이렇게 쭉 딸려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면 날카로운 스텝에 걸려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5초에서 10초 동안 어떤 데 15% 요거 두 개를 더한 수치가 15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운행을 정지할 수 있어라. 이런 안전장치가 있구나. 이렇게 핸드레일의 안전장치였어요. 아시면 되겠고. 아까 숫자는 5에서 10 더하면 15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스텝 계단입니다. 스텝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구성품으로 이게 뭐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구성품 뭐 되게 낯설어 보이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스텝 트레드, 또 스텝 라이저, 스텝 롤러 등으로 구성하는데 요거는 스텝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중 아닌 것은 하면 스텝이 안 들어가는 거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스텝 라이저, 스텝 롤러 등이 있는데 디딤판은 항상 뭐를 유지해야 될까요? 수평이 돼야 돼.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인데 비스듬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휘어지도 에너지를 막 움직이다 보면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관성의 영향을 해서. 그래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되고 디딤판에 좌와 우의 전방에는 황색 주의선이 써져 있어요. 우리 이게 뭘까요? 더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데마케이션. 이렇게 다 있는데 아마 오늘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시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발판 사람이 발이 오르는 공간에 자, 앞뒤 전주 좌우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황색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톱니가 막 이렇게 까치까치하는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데마케이션 또는 더마케이션을 그랬다는데, 표시를 해서 이게 안전하게 발을 딱 디딜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표시해 주고 있어요. 잘 보이게. 그래서 스텝의 높이는 0.24 높이에요. 한 계단의 높이가 0.24, 그냥 24cm 정도 이하가 돼야 되고, 너무 높이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때 저기 닫을 수 있고 또 그게 너무 위에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깊이가 어떤 깊이요? 이렇게 0.38, 38cm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발이 딱 길이 딱 됐을 때 발이 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텝 간의 틈새는 또 6mm 이하. 그러니까 1cm 미만으로 스텝과 스텝과 그래서 또 거기 스텝과 스텝이 계속 이렇게 척척척척척척척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요게 이제 또 끝에 가면 딱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죠. 근데 요 공간이 너무 넓어. 그럼 그 구조에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톱니바퀴처럼 업물리가 돼 있죠. 그래서 틈새가 가급적 없애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mm 이하 24, 64, 24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숫자 한번 그냥 눈여겨 보세요. 계속 보시다 보면 보고 자 우리 스텝은 이렇게 생겨서 계속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스텝 체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스텝을 움직일 수 있게 구동장치 모터나 이런 거에서 체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돌려주는 구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죠. 구동력을 전달해요. 스텝을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 스텝 체인이에요. 체인 많이들 자전거 바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폭이 넓거나 양정 운행 길이가 길수록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힘이 많이 필요하고 또 안전해야 되겠죠. 튼튼하고 그래서 강도가 높은 체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시에는 스텝 체인의 링크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해야죠. 어떤 구간은 뭐 좀 이렇게 짧고 굵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정에 다 원이 그래서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동력 전달을 그래야지 안전적으로 운행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난간입니다. 난간은 아까 보면 옆에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 이제 벽이에요. 벽. 이게 손잡이가 딱 있고. 그러면 우리 스텝의 좌우에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된 벽인데요. 우리 벽에 난간에 동일 장소에서 2m 길이를 거쳐서 균등하게 분포돼서 이 높이가 똑같아요. 어느 난간은 조금 올라가면 좀 낮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1m 이상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행 안내부의 꼭대기에서는 작용하는 수평력이 옆으로 펴지는 힘이요. 수직력과 동시에 견딜 수 있게끔 주행 안내부 꼭대기에서 600N과 수직력 730 동시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이 아무래도 위아래 조금 더 크겠죠. 600에서 130 정도가 더 크네요. 그리고 우리 경사진 부분에서 스텝 앞부분과 팔레트 또 꼭대기까지 수준은 0.9에서 2.2m 이하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 잠깐 볼게요. 안전상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나와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물론 이제 어른들이 다 올라타는 일이 없는데 아이들이 혹시나 그 위에 올라갔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나 난간 윗부분은 손잡이가 설치되죠. 이게 서 있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큰 사고 또는 계단 위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 요 밑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아래로 굴릉굴릉 떨어지면 큰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벽이 얇고 유리로 돼 있고 거기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일만 설치되어 있고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잠깐 볼까요? 우리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계단이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보면 우리 계단을 움직일 수 있을 어떤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체인을 연결하는 구동 체인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에 구동 체인 안전장치가 있고요. 또 제동 그 구동 장치에는 제동 멈춰야 되겠죠? 제동 장치 또 이게 반대로 역으로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역주동 어떤 이유에든 뭐 부하가 좀 떨어졌어. 모터가 갑자기 잠깐 정지해 놨어. 그러면 뒤로 쑥쑥 물리지 않게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조속기 속도를 조절해주는 가버너라 그러죠. 조속기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컴이라 그러죠.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 발판에 들어갈 때 이게 발판이 이게 최종층에 올라가서 발판이 다시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내려오는데 요거 들어갈 때 우리 층과 바닥 하부, 층의 하부에 들어가는 부분을 컴이라 그러는데 요 컴에도 뭔가 끼거나 그러면 딱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컴 안전장치. 생각보다 안전장치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양쪽에 보면 스커트 가드 안전 스위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스커트 가드 옆에 원래 이제 스커트 치마 이렇게인데 옆에 이제 치마 같은 것들이 옷이나 이런 것들이 소매 같은 게 바지 단 같은 게 걸려서 옆으로 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솔 같은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진짜 끼게 되면 스위치가 발동해서 거기가 이제 딱 멈출 수 있게끔. 왜냐면 거기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스텝이 움직이면 주행하는데 뭐 이상이 없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또 스텝 체인이 뭐 끊어졌거나 스텝이 늘어졌거나 뭐 속력이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안전장치도 맡겨져 있고요. 또 우리 미끄럼 방지 장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핸드레일의 이늘구에 고근을 잘 보호하고 또 핸드레일에 뭐가 딸려 들어가거나 빨려 나오는 것들 이런 걸 검출하는 장치도 있고요.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 중간에 처음에 보면 비상정지 장치가 딱 있어 잘 보이는 데서 누구나 이거 바로 완전 위험하다 싶으면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스위치까지, 버튼까지 돼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운행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기술인이니까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안전장치 잘 발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구동체인 안전장치 한번 볼게요. 이제 구동체인이 우리 이제 이게 발판, 우리가 스텝을 움직이게 하는데 늘어나거나 끊어질 수도 있겠죠. 뭐 노후가 되거나 뭐 마모나 뭐 부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동력을 일단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끊어진 상태면 어떻게 되게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다칠 수 있거나 또 역으로 주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회전을 막기 위해서 뒤로 물리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강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동지시켜. 일단은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하강 방향으로 떨어지면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쫙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동체인 장치에도 보면 구동체인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프로켓을 당겨서 구동체인 안전장치가 중간에 걸려서 얘가 뒤로 가거나 어떤 이게 좀 너무 느슨해지면 이게 축 내쳐지거나 그러면 이게 타강 발동해서 이게 멈추거나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장치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기계 구조의 동작 상황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뭐뭐뭐가 할 때 발휘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구동품들의 안전율이라는 건 어떤 허용 오차 이런 것들이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5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안전율에서 숫자가 떨렁하고 나오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뭐 12 이상, 8 이상. 우리 전에 로프도 8 이상 막 그렇게 했죠. 10 이상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율은 5 이상 돼야 되고 무부하식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하향 방향으로 쭉 자유 낙하하는 이럴 때 이렇게 쭉 자동으로 내려갈 때 이때 정지거리는 이 공칭 속도 원래 이제 제조할 때의 이 운행 속도 제조사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요 정도 돼야 된대요. 그래서 0.5 같은 0.2에서 1, 뭐 0.6에서 0.3에서 2.3
그 다음에 0.75에서 0.4에서 1.5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 그래서 좀 이것까지 외우면 좋긴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 뭐 외워주시면 좋고,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뭐 그냥 요 정도 공증 속도에 따라서 정지거리가 정해져 있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체인 안전장치 보겠습니다. 스텝 체인이 늘어나거나 절단돼서 또 구동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적 브레이크를 차서 동작 운행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비상정지 스위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비상정지 스위치 누구나 딱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상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데 승강장과 승강장 근처에 승강장 근처에 쉽게 눈에 띄는데 접근한 누구나 누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상정지 스위치 사이의 거리는 30m가 기준입니다. 30m마다 이게 30m 이상이 될 거는 중간에도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빙워크 아주 길게 공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플랫폼 이동하고 그럴 때 또 보면은 길게 이렇게 쭉 가죠. 그러면 40m. 무빙워크는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40m. 그리고 저기 비상정지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30m 이하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비상정지 스위치는 비상시에 쉽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하 승강장 입구에 설치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하향, 상향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스커트 가드 안전 스위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커트 가드, 이게 옆에 끼는 것들. 그래서 어린이의 신발이나 이물질 등이 디딤판의 측면, 스커트 가드라 그러는 사이에 깊이 끼는 경우, 그러면 스위치가 동작돼서 전원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스커트 가드 안전 스위치. 신발이나 이물질이 디딤판 측면, 스커트 측면, 아까 말씀드린 옆에 그래서 가드하고, 스커트 가드와 디딤판 사이의 틈새가 전 구간에 가서 한쪽이 4mm 이하여야 되고 양쪽의 합이 7mm 이하여야 됩니다. 4mm라면 합하면 8mm가 아니라 한쪽이 4mm면 최대 4mm면 그거보다 이래서 3mm 이하 이상으로 유지돼서 양쪽이 어느 정도 균일이 하는데 너무 양쪽이 벌어지지 않게끔 4mm, 7mm, 47 이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 스커트 디플렉터 안전 브러쉬 한번 볼게요. 거기에 스커트 가드 옆에 보면 브러쉬들이 이렇게 솔들이 이렇게 나져 있어요. 스텝들과 스프로켓을 연결하는 스텝 체인이 늘어나거나 절단되고 또 구동기의 전원을 차단 기계적 브레이크를 동작시켜 운행을 정지시키는 게 스커트 디플렉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과속 조절기 한번 볼까요? 조속기, 우리 가버너라 그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동기가 하강운에서 속도가 상승하는 경우 하강운하면 좀 더 아무래도 가속도를 받아서 더 빨리 내려가겠죠. 그런데 전원을 차단하고 머신 브레이크를 동작시켜서 기계적 강제로 좀 이제 멈추거나 좀 속도를 줄이는 그런 과속 조절기입니다. 조속기. 또 머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 에스컬레이터가 정지 상태에서 진짜 기계예요. 정지 상태에서 관성으로 인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브레이크인데, 요거는 뭐냐, 정지되어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 때문에 또는 올라가는 힘이 있었다면 계속 올라가는 거를 멈추는 게 맞는데, 그래서 관성은 움직이려는 힘을 또 정지하려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인렛 스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인렛은 핸드레일 난간에 아래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인렛, 아래로 들어가서 특히 어린이들 손가락 또는 이물질, 어린이들이 그걸 갖고 놀기도 하고 또 작으니까 쏙 집어넣고 하고, 그래서 요 이물질이 들어가는 그 안에 딸려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이거 뭐 들어오고 있어, 이거 큰일 나 하면서 딱 해서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 인렛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역결상 보호장치, 역결상. 우리 뭐랬죠? 전원이 역상 또는 결상 떨어지거나 또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 그죠? 전원을 차단해야지 불이 안 나겠죠. 그래서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결상 방지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또는 컴. 우리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보면 이물질의 검출 장치가 있어요. 어떤 이물질을 이렇게 컴에 이렇게 걸려들어요. 이 컴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마지막 발판이 맨 상부에 올라갔을 때 싹 들어갔을 때 그 어떤 것들을 신발이나 이런 거 딱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끔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입출입구 쪽에 스텝과 컴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 올려져서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 꽉 껴있어. 그러면 운행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스텝, 디딤판 위에서 봤을 때 이렇다면 이제 요게 이제 컴이겠죠. 이제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림이 약간
약간 이제 화살표가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돼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컴 플레이가 이렇게 판이 있으면 여기 이제 컴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디딤판이 여기 따라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이물질이 여기 사이로 끼어들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딱 하는 방지 장치 이렇게 된답니다. 자, 삼갑부 안전보호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삼갑부 가드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상승하다 보면 아까 교차로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난간부와 교차하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서로 상호 교차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손이나 머리 등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오르면 레일을 타고 올라다 보면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냥 한 층에 있으면 이 층에 있으면 이 층에 상부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매듭이 있는데 여기에 머리가 끼일 수도 있고 손이 이렇게 잘못해 내밀다 보면 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나 머리들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냐면 모서리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안전장치인데요. 이 거리의 적용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 수직거리가 30cm, 그러니까 300mm 이하까지 설치하는데 400mm 이상이 될 때는 아예 설치하지 마라. 400mm, 40cm 이상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게 말로 설명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 요 그림에 보시면 교재를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핸드레일, 사람이 이렇게 딱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핸드레일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딱 스텝을 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 이제 천장이에요. 건물의 천장이면 요거에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다음 층 올라가는, 이제 여기 이제 바닥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천장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요런 공간이 발생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30cm,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요런 거인데 특히 이제 여기 머리가 손이 이런 게 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30c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면 미리 여기에다가 안전보호판을 설치하죠.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뭐 구조물, 간판 같은 거 써서 위험합니다. 손을 대지 마세요. 대미지 마세요. 그것은 안 내고 빼야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해놓으면 이미 늦었어. 미리 경고를 받고 가야지. 그래. 위험하구나.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30cm를 초과하지 않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마케이션, 또 더마케이션, 이렇게 데마케이션 이렇게 나는데 스텝의 디딤판 황색으로 이게 표시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낙상하지 않도록 식별이 돼서 거기에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게끔 하시는 노란색, 황색 구역. 자, 출입구 안전 표시 한번 볼게요. 출입구. 내가 에스컬레이터 어디인지 알고 가야지. 에스컬레이터 입구도 모르고 막 그러면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출입구에 안전 표시를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서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탈 때, 에스컬레이터 들어갈 때 주의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주의 표시할 때 보통 너무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80mm, 8cm에서 100mm, 그럼 100mm면 오면 10cm 정도의 이상의 크기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조금 해놔서 그림으로 표시해놔서 보면 안전하게 손잡이를 잘 잡고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찌지나 걷지 마세요. 우리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요즘 캠페인을 하는 만화 중에 보면 막 범인이 급하게 전철을 위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경찰한테 추적했는데 근데 둘이 딱 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 뛰어오던 경찰들 급하게 뛰어오다가도 에스컬레이터 딱 그럼 천천히 하면서 인상만 쓰고 있다가 했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지 말라는 표시 또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같이 손을 잡아주고 안전난간을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표시 또는 이 데마케이션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 안에 안전하게 발을 설치하세요. 이런 안전 표시, 출입구 안전 표시를 한다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80에서 100cm 정도, 적어도 이 그림이 적어도 한 뼘 정도 이상은 돼야지 좀 식별이 되겠죠.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높이가 6m 이하예요. 6m 이하에 공칭 속도가 0.5 이하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외 조항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최대 경사도 왜 기본은 30도였어요. 30도에 0.75의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거리가 짧고, 또, 그러면 경사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경우. 몇이었어요? 35였잖아요. 그쵸? 원래는 표준이 30도였지만, 그쵸? 30도였지만, 이렇게 6m 이하이고, 공칭 속도가 0.75가 아닌 0.5m/s는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경우는 35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예외종. 오히려 예외종에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2번. 다음 중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과 발판. 그쵸? 핸드레일과 발판. 따로따로 원래는 움직이지만, 이거 속도가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발판 속도의 허용 오차. 우리 허용 오차를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어디였어요? 0과 2였어. 0과 2였어. 2인데 마이너스 2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2에 이거 속지 말고 뭐예요? 숫자 0, 2라 그랬어요. 숫자만 잘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0이. 근데 이 0이 아니었어요. 0이. 우리 0이 처리 뭐 이런 0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과 2.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오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에스컬레이터 스텝과 스커트 사이에 끼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자, 우리 스텝과 스커트가 있어요. 스커트 나왔으면 뭘까? 우리 스터트 디플렉터, 안전 브러쉬. 이렇게 해서, 우리, 물론 이제 비상정지, 요 안전 스커트, 방지장치, 스커트, 정지장치도 있었지만, 요거에 최소한을 시키기 위해서 뭐요? 브러쉬가 옆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솔 같은 게. 그래서 안전 브러쉬. 그래서 이제 스커트 디플렉터라고 하는데, 요 장치가 일단 최소화시켜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자, 이게, 요 내용들은 조금 한 번씩 계속 보시고, 이거를 하나만 막 깊이 보시지 마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연습 문제도 풀고, 또 보시다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치나 이런 것들, 내용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또 모아에서는 여러분들 합격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 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